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와닿는 질문일 거예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자신이 느끼면 되는 문제겠죠. 사람마다 상황과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살다 보면 나를 찾는 질문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빠른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느린 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 간의 인연도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존재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를 넘기면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40춘기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공황장애, 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등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언젠가 나라는 삶의 가장 큰 주제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를 파고들며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철학을 갖추는 과정이고 명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두를 갖고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화두는 이야기의 첫머리라는 뜻이며 주제나 이슈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래적으로는 말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에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애써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과 비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깨침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깨닫기 위한 도구와 방편이죠. 마치 뗏목과 같아서 강 저편으로 건너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오히려 계속 갖고 있으면 집착이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되죠. 언어 이전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화두는 대략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 삼색은, 마른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이먹고, 부모에게 몸받기 전 진짜 나는 무엇이었던가 등이 대표적이에요. 좋은 화두는 간절한 의문을 일으킵니다. 나에게 좋은 화두가 남에게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와닿지 않지만 나에겐 절실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좋았던 화두가 지금은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의문을 일으키는 화두여야 합니다. 내 안에 참된 의심과 진정성이 깨어날 수 있어야 좋은 화두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화두를 들 때 어떤 것이? 어째서?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숭산 스님은 Who am I? Only don't know. 나는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 이라는 심플한 화두로 전 세계의 한국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Only don't know. Only go straight. 오직 모를 뿐. 다만 정진하는 거야. 라며 끊임없이 답을 찾기를 강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답을 찾았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은 언어 도단이자 불린 문자이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신전심으로 마음 간에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죠.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묻고 내 힘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으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가끔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모습이 나답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다르게 생각하지?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만큼 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내 코가 석자일 때가 하도 많으니까요. 내가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나다움을 물어보면 대답이 턱 막힐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듣는 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지상이 천국인 것처럼. 나답게 사는 사람은 바람직한 삶이 아닌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노래가 훌륭하지 않아도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인걸요. 타인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나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특효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찾아내고 주시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서 좋은 무언가를 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로 나를 바꾸어 갑니다. 미숙했던 내가 성숙한 나로 더 개선됩니다. 언뜻 보면 상대방에게 보이고자 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더욱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했던 사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사랑을 통한 성장이 전제된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당위성이 좋아하도록 이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청춘 남녀가 하는 연애와 시작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고 화해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지기도 했습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지만 미워도 했으며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속을 뒤집고 해치면서 인격의 맨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기도 전에 포기했겠죠. 애정은 신뢰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상대의 눈을 통해 내 결점을 볼 수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바꿔가는 과정은 곧 인격을 도야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헤어졌지만 그때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우주가 음양의 원리로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했나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죠. 생명은 사랑으로 인해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또한 인간의 무의식에서 사랑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 즉 남성의 무의식 안의 여성성 또는 아니무스, 여성의 무의식 안의 남성성을 밝혔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태극의 모형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치 붉은 영역이 푸른 곳으로 흐르고 푸른 영역이 붉은 영역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불완전한 여성성이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존재의 여성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상대 안의 미성숙한 남성성이 내 존재 안에 남성성과 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의 완성체로 합쳐져 나가는 과정을 사랑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현실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힘든 걸까요? 아직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진 인격과 사랑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죠.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수행자도 언젠가는 더불어서 살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사람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상대를 통해 부족한 자신을 확인했으며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현재 자신의 미숙함을 확인시켜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되어줍니다. 나를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를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곧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